관측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일본에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생존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45초간의 지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불안했습니다. 재난은 아는 만큼 안전해지고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그 생존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아까 생존자셨다고 네. 그런데 거기에 계셨던 거죠? 동경에 있었지만 진도 규모 6 정도가 네. 왔었고 그때 집까지 가는데 3일 정도 걸려서 갔었습니다. 집에 갔는데 네.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잖아요. 정말 많이 무서웠었고요. 정말 1초 1초 지나가는데도 이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하게 되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긴 시간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피난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핸드폰 전화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엄마? 예.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문제가 생기는데 네. 더 중요한 전화가 지금 누가 다쳤으니 이쪽으로 구조로 와주세요라는 구조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전화가 폭주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통신이 다 두절됩니다. 포항에 한번 지진 났지 않았어요? 네, 네. 포항에 또 당연히 통신 두절이 됐겠죠. 근데 왜 두절됐나 봤더니 포항 사람들이 전화를 서로 건 게 아니에요. 그럼요. 서울에서 포항 사람 괜찮냐고 전화를 건 거예요. 이걸로 폭주가 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에서 막 뭐 옆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통신 자제를 해줘야 됩니다. 모두가. 긴급 통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건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한 1시간쯤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장실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네. 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진이 한번 나면 여진이 계속 옵니다. 계속 흔들림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또 큰 지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건물 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통신도 끊겼지만 네.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지진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네. 공공시설들, 관공서들이 다 화장실을 오픈하고 그러니까 저층에 굉장히 안전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곳들의 화장실을 어딘지 위치도 알려주고 개방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도시들은 그런 일이 발생했었을 때 과연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이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곤란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은 그 돈. 이 돈 얘기를 왜 꺼내냐면 우리 요즘에 지금 지갑에 얼마 있으세요 지금? 지갑 자체가 없어요. 예, 현금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 아까 통신이 두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편의점 사진입니다. 네. 조금 이상하죠. 신문지로 가려놨죠. 모든 면을 다 가려놨네요. 저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네. 막 욕을 했었어요. 통신이 안 되니까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전자결제 시스템을 다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페이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신 두절이 핵심이었네요. 어떻게 보면요. 이동에 관한 문제는 뭘까요? 큰 재난이 났으니까 그게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는 것들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걸어서. 맞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비게이션도 안 될 거고.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이 났었을 때 24시간, 48시간 동안 교통이 마비도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고속도로, 그다음에 그 교가들 이런 데는 다 안전검사 때문에 통행 금지가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실제로 학교에 있을 때 네. 지진이 났는데 집에 네. 돌아갈 때까지 3일 정도 걸려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또 지속적인 불안감 이건 뭐예요? 지진이 한번 오면 여진이 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뭐 하루에 100회씩 와요. 지진이 오면. 작은 여진이 올 때마다 또 문제가 또 더 큰 지진이 오나 하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48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물은 없고 피로와 이런 불안감이 누적돼서 큰 스트레스로 남게 되고 개인적인 문제는 이제 담배가 떨어지니까 담배를 피우는 박사님이 이걸 사람인데 다 담배를 사시나요? 산 게 아니라 갔는데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평정심을 유지했었는데 담배가 없으니까 슬슬 짜증이 올라오는 이런. 오. 예. 술 같은 주류 냉장고 사진은 없나요? 혹시 보이시는 게 있나요? 캔맥주? 아, 그거부터 보이시는군요. 생수가 남아있어요. 왜 안 사갔을까요? 물이 중요한데? 물을 사는 사람도 하나만 사가고 물을 파는 사람도 하나만 팝니다. 그러니까 물에 한해서는 모두가 양보하고 같이 나눠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저의 욕심으로는 싹 가져오고 싶죠. 맞아, 목마르니까 물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떨어져 가니까 빨리 내가 사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있는데 이런 걸 조금 자제하는 부분에서 품격 있는 사재기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 대신 맥주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저는 건강을 잘 좀 챙기는 스타일이라.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물 대신 맥주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맥주가 재난식 필요가 없잖아요. 필수품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맥주는 어디서나 파니까 맥주로 물 대신 먹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그 맥주 먹으니까 행복하고 뭐 그냥 일본에 있는 거의 여러 가지 맥주를 다 먹어봤죠. 저는 개인적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물은 떨어지지 않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 조금 기분이 업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식수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사님의 그 당시 진짜 실제 경험담을 들으니까 또 피부에 와닿는 것 같은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가 10여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좀 모든 게 일상으로 어떻게 돌아왔나요? 어떠세요?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네. 그 쓰나미의 높이가 지금 지붕보다 높이 있었던 거죠. 배가 둥둥 떠왔으니까. 그때 몰려온 배들이 유조선도 있고 탱크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내륙 깊이 들어간 거예요. 뭐 몇 킬로, 수 킬로씩.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낼 방법이 없어요. 무거우니까, 크고. 그러게 어떻게 옮겨요? 다시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고 또 그 치우는 데 문제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네. 그러니까 육지였던 집들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땅을 잃고 네. 내가 살던 터전을 잃은 분들이 있는 거죠. 새로운 개념의 실향민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망각이라는 건데요. 큰 재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도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원래 처음에 지진이 났었을 때는 지진이 위험한 구조를 안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 살면 쓰나미 위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딱 구별이 되어 있다가 시간이 갈수록 또 거기가 땅이 싸니까 거기다 짓고 이렇게 좀 경제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고 그리고 그걸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새로운 세대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이후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어원도 그렇습니다. 디제스터라고 얘기하죠, 되잖아요. 그러면 어원이 네. 디스에스터입니다. 그래서 디스는 사라지다, 디스어피어. 에스터는 스타, 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별이 사라지는 큰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예로부터 별이 떨어지고 이러면 큰 재앙이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원이 되게 비슷하다. 국민행동 5령입니다. 5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하나는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지진이 발생하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몸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통계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50%가 사망을 합니다. 내 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다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뛰어나가려고 하다가 다치지 말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 대피로 확보를 위해서 문을 꼭 열어둬야 된다. 네. 지진이 나면 흔들림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두가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흔들리니까 문들이 틀어져요. 그래서 문을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놓고 숨어야지 그 고립된 상태에서 숨는 건 의미가 없다. 긴급전화 이외에는 사실은 문자와 SNS는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통신하는 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좀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재난을 대비할 지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요. 험난한 재난 상황이 오더라도 살기 위한 용기를 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지진과 관련한 이야기 유익하면서도 또 재밌는 상식들도 있었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나눴는데 나 자신과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안전하게 이렇게 대처하려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한 번 더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뭐 훈련을 못할지라도 한 번만 들어놓으면 이런 상식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지식 공유가 되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